현대인들이 수면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못 주무신다라는 거더라고요. 낮 시간에도 계속 과도하게 졸리다,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것처럼 확 잠이 든다거나 하는 식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면 그냥 다 똑같은 형태로 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면에도 사이클, 주기라는 게 있어서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렘 수면이라는 건 자고 있는 친구의 눈을 이렇게 딱 까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상태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줄임말로 해서 렘 수면이라고 하고, 동공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 방법을 이제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잠이 처음에 들 때는 비렘 수면으로 잠이 들어요. 그랬다가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렘 수면으로 이제 잠이 점점 깊어지면서 렘 수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도 보통 90분 정도의 주기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꿈을 꾸는 거는 렘 수면일 때 꿈을 꾸게 되는 거고요. 보통 비렘 수면일 때는 이제 꿈을 꾸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꿈을 기억이 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분명히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보통은 렘 수면인 상태에서 깨면 꿈을 기억을 하고요. 비렘 수면인 상태에서 깰 경우에는 꿈을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흔히 수면장애라고 하면 불면증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불면증뿐만 아니고요. 기면증이나 주무시면서 코골이 심하신 분들, 내지는 수면 중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게 있으신 분들도 모두 다 수면장애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수면장애가 가을철이랑 무슨 상관 있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가을철, 이 환절기는요, 외부적인 환경이 변하는 때잖아요. 낮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내 몸에서도 이 생체 리듬이나 생체 사이클이 변하게 되거든요. 이 생체 사이클을 변화시키는 게 호르몬이에요. 수면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멜라토닌,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콜티졸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들의 분비가 일조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절기에는 특히나 이전에 잘 주무시던 분들도 자주 깬다, 잠이 잘 안 든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죠.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건 수면 위생을 체크해봐요. 창문이 완전히 안막으로 막혀 있는지, 밖에서 불빛 같은 것들이 새 들어오는지, 소음의 양은 어떤지, 그리고 자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수면 위생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이 수면 위생들을 좀 개선해 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수면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면 위생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편하다. 그때는 인지행동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행동에 관한 부분들이나 나의 인식 같은 것들을 좀 바꿔주는 상담 치료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시게 되겠죠. 여기에 곁들여서 약물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내지는 이 치료 이후에도 안 되면 약물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환자의 상황 따라 조금 다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이 돼서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폐에 질환이 있어서 기침을 계속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눕기만 하면 숨이 차는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런 증상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증상 때문에 또 불면증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수면제를 먹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원인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보통 수면제라고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이 크잖아요. 그렇죠. 가장 흔하게 접하는 수면제는 졸피뎀이거든요. 성분이 스틸록스라는 약명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성분이 다른 종류의 수면제에 비해서 의존성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기간을 조금 늘려도 덜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면제도 항전신성 의약품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용량이 과했을 경우에는 오심이나 두통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을 느낀다거나,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목류병처럼 막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먹거나 하는데 깨고 나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이상 행동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특히나 초반 며칠 동안에는 주변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본인의 행동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졸피뎀 말고도 사실 다양한 종류의 신경 안정제나 그런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유도해 줄 수 있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들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약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다거나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대부분의 항정신성 의약품들은 약을 그냥 끊거나 그냥 늘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테이퍼링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단계들을 의사와 꼭 상의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만큼 많이 자는 것도 병이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충분하게 수면을 하고 수면의 질도 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도 계속 과도하게 졸리다 했을 때는 과면증이라고 보고요. 기면증도 낮 시간에 졸린 건 맞는데 조금 성향이 달라요. 운전을 한다거나 내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것처럼 확 잠이 든다거나 하는 식의 좀 기이한 수면 패턴이나 행동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졸리는 게 느껴지면 가능한 환경이면 한 10분 정도 낮잠을 자라 라고 행동 패턴을 좀 바꾸기도 하죠. 의사연!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면장애가 불면증과 코걸이 내지는 수면 중 무호흡증일 것 같아요. 본인 코걸이에 본인이 잘 깨지는 않으니까 크게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코걸이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심해지게 되면 수면 중 무호흡증이 생기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산소의 공급이나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수면 중 무호흡증이나 코걸이가 심하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로 인한 사망률도 올라가고 또 돌연사의 위험성도 올라가거든요. 비만인 경우가 이 코걸이 위험성이 높아서 정상 체중으로 돌리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애초에 해부학적으로 목의 길이가 좀 짧다거나 안쪽으로 인후두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코걸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잘 때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걸 연결을 해서요.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기구를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도 있는데요. 영어로도 레스트리스 레그라고 해서 다리를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느낌이 들고 막 간질간질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감각들이 생기는데 심지어 수면 중에도 다리를 계속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수면에 장애를 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도파민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행동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철분이 좀 부족한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전이 생겼을 때도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원인 질환이 있지 않은지 먼저 감별하고 원인 질환이 있으면 그걸 고쳐보시는 거고요. 원인 질환이 없다고 했을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파민 관련돼 있는 약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좀 개선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